반가운 단원이 좀 보일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이 보이죠? 2차 방정식이 보입니다. 뭐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에 뭐 나올 거라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고 2차 방정식 쭉 뒤로 가면 2차 함수 쭉 뒤로 가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라고 해서 우리가 중등 때 내용 순서랑 똑같이 그대로 배웁니다. 그대로. 그게 다 끝나면 이제 1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방정식의 뭐 3차랑 4차까지도 배우게 될 건데 2차 방정식, 2차 함수까지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한 90%는 똑같아요. 90%. 대신에 내가 10%를 남겨놓은 이유는 우리가 지금 중학교 때는 실수 체계 하에서 배우기 때문에 실수만 다루는 거고 지금 고등과정 왔을 때는 수의 체계가 이제 복수수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살짝의 표현들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죠. 중학교 때는 실근이 아닌 거, 실수가 아닌 건 근으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실근이 아닌 허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허수인 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근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표현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중등 버전이랑 고등 버전을 좀 병렬 구조로 같이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78페이지 읽어보시면 뭐 칠판에다 쓸 게 없으니까 같이 좀 봅시다. 2차 방정식이에요. AC 더하기 B 더하기 C는 0뿔이고요.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 같이 갖고 있어야 2차 방정식이 되겠죠. 다 했던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의 풀이 여기 중학교 때 내용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하시고 크로스 인수분해 하신 다음에 근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뭐 인수분해가 안 되거나 모르겠다 하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 두 근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도 있다. 공식은 이 ABC가 어떤 수든 간에 무조건 ABC를 가지고 만들어낸 공식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학교 때 배웠을 때 ABC는 그냥 실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긴 했지만 ABC가 실수가 아니어도 이 공식은 그냥 맞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담기 위해서 근의 공식은 그냥 맞는 공식이다라고 했었죠. 다시 한번 여기 좀 정리해보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A랑 B의 곱이 0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결국엔 저 2차 방정식의 근은 얘는 A를 0으로 만드는 쪽에서 하나가 나올 거고 뭐야 이거 B는 0이 되는 이쪽에서 근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곱이 0이면 이 A가 0일 수도 있고 B가 0일 수도 있으니까 이 앞쪽의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고요 뒤쪽의 방정식에서 근이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이 있는데 근의 공식은 얘는 맞는 공식이죠. 무조건 ABC가 뭐든 간에 2차 방정식의 근을 반드시 구하게끔 해주는 그런 공식이 되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 근의 공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서 중요도 자체는 좀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내용이 완벽하게 동일하고 사실 내용이 동일하다기보다는 너희들 중등 수업을 사실 고등 수업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뭐 고등부랑 중등부를 다 수업하는 선생님이어서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니고 중등 내용을 잘 하기 위해선 고등적으로 공부를 해놓는 게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너희들의 수준 자체가 그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내용도 약간 고등 수업이랑 똑같이 가르쳤었고요. 그래서 여기 책의 내용들이 거의 다 똑같을 겁니다. 근의 공식을 이용한 풀이가 있고 자 밑에 이제 3번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요것만 이제 새로 추가가 되죠. 이제 2차 방정식 중에서 중간중간에 절대값이 끼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3번 내용만 한번 볼게요. 한번 자 3번에 이제 이런 겁니다. 절대값을 풀 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절대값을 풀 때 우리가 지금 절대값 x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좀 생각을 해볼게. 절대값 x는 저 원래 선적인 정의는 뭐냐면 이 절대값 안쪽에 낀겨 있는 요 놈이 0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당연히 실수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문자나 숫자에다가만 씌울 수 있는 그런 기호인 거고요. 저 x라는 실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게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얼마냐 그게 절대값의 의미예요. 근데 얘를 그냥 수학적인 어떤 명령어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절대값을 처리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이미 제곱근 파트에서 공부했다시피 얘는 이 안쪽 저놈이 0 이상이라면 그대로 뽑아내는 거고
만약에 0보다 작다면 얘는 부호를 반대로 뒤집어서 뽑아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숫자를 넣어보더라도 절대값 안쪽에 뭐 4가 들어가 있으면 얘는 그냥 그대로 4가 되는 거고요. 뭐 절대값 안쪽에 음수인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얘는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4로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아니라 문자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케이스를 나눠서, 즉 안쪽이 0 이상이면 그대로, 0보다 작다면 반대로 이런 식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처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절대값 기호를 머금고 있는 이 상태는 지금 어떤 하나의 식의 형태로 결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절대값을 가지고 가면서 문제를 풀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무조건 얘나 얘로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사하게 하나 더 공부를 해볼게요. 자, 만약에 문제에서 절대값에 x-2는 0이다. 이렇게 절대값을 끼고 있는 방정식이 나왔어. 주인공 x가 있고 등호가 있으니까 얘는 방정식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저 절대값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얘는 너희들이 절대값을 보자마자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 근데 케이스를 어떻게 나누나를 잘 봐봐. 기본적으로 x가 들어가 있을 때 얘가 0 이상이냐 음수냐, 양수냐 음수냐, 0은 어딘가에다 끼워놓고 싶으니까 내가 그냥 0 이상 쪽에다가 넣은 것 뿐인 거고, 0 이상이다 음수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절대값 안쪽이 x 빼기 2가 됐으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x 빼기 2라는 게 0 이상일 수도 있고 x 빼기 2라는 게 0보다 작을 수도 있는데,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준다는 얘기는 사실 똑같은 얘기가 뭐냐면 x가 2 이상이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죠. 이거 넘기면 이 부등식은 이 부등식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x가 2보다 작다라는 걸로도 정리해서 넘길 수 있으니까 결국엔 나는 케이스를 이제 요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분석을 할 거란 얘기고요.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냐라고 하면 절대값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을, 요 식을 0으로 만드는 그 x값, 그게 얼마죠? 이 x-1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야? x에 뭘 집어넣어야 이게 0이 되는 거야? 2예요. 그 값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그거를 앞으로 제로값이라고 부를게요. 제로값. 자, 제로값은 수학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냥 나는 수업할 때 이제 절대값 나오면 제로값이라는 표현을 써. 왜냐면 절대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 제로값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다시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이 안쪽에 어떤 x에 대한 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 x에 대한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찾는 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고, 지금 이 경우에는 제로값이 2인 거죠. 제로값이 2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로값 2를 기준으로 수직선상에서, 봐봐, 수직선상에서 제로값이 2 하나가 있기 때문에 2를 기준으로 영역이 몇 개로 쪼개졌냐면 딱 2개로 쪼개진 거야. 2보다 작은 영역, 2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 이렇게 2개로 쪼개졌기 때문에 케이스를 이렇게 바로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연습을 하나 더 해보면, 만약에 절대값 안쪽에 x-2, x-3이라는 2차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걔가 여기다 어쨌든 이런 방정식을 풀래.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좀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절대값 안쪽이 항상 0이 되게끔 하는 그 제로값을 찾는 게 먼저예요. 거의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 왼쪽에다가 이런 제로값들에 대한 용어를 좀 적어 놓으시고, 얘는 예시를 두 가지만 적어놓으면 될 거야. 이게 1번 예시고 얘가 2번 예시인 건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요 안쪽을 0으로 만드는 제로값이 2차식이니까 두 개가 있겠죠. 지금 내가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한 건데, 얘는 제로값이 뭐냐 하면 2랑 3입니다. 2하고 3인 거지. 자, 그럼 우리 이걸 찾아내는 순간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분석이 끝난 거야. 수직선상에 2하고 3이라는 제로값이 있으니까 이 2랑 3이라는 제로값 두 개 때문에 영역은 3개로 나눠져요. 3개로. 2보다 작다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3보다 작다. 3보다 크거나 같다. 혹시 서율이랑 민주 둘 다 왔을까요? 네, 맞아요. 쯤에서. 네, 촬영한다고 그거 좀 늦게 온 친구들 10분 정도 늦게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실제로. 감사합니다. 네. 민주 안 왔네? 어떡하냐? 잠깐만. 네. 민주 안 왔어? 네, 민주 안 왔어. 네. 별로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단계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절대값 어디가 됐죠? 제로값을 찾는다. 제로값을 찾고 그 값을 기준으로 몇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저걸 토대로 케이스를 나누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첫 번째 케이스가 x라는 놈이 2보다 작을 때, 두 번째 케이스 x라는 게 2 이상이면서 3보다 작을 때, 세 번째 케이스에서는 3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때마다 음수, 양수의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얘가 음수냐 양수냐가 이런 것들이 구간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마다 처리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지금은 그냥 1차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만 한번 볼게요. 얘만. 자, 요걸 연습을 잘 해놓으면 얘도 그냥 같이 똑같이 되는 거니까 보세요. 내가 이 제로값을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눈 이유가 뭔지를 잘 생각해야 돼. 당연한 거야. 절대값의 처리 과정을 잘 생각해 보시면 요 2를 기준으로 2를 넘어가면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2가 안 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이 제로값은 결국엔 얘가 양수가 되냐 음수가 되냐의 그 가운데 기로에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딱 그 경계선에 있는 값이다. 그걸 구해낸 거니까 그 값을 전후로 했을 때 음수, 양수의 여부가 바뀐다는 얘기고요. 절대값의 처리 방식이 바뀐다는 얘기죠. 그럼 x가 2 이상이라면 얘는 양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벗겨지면서 x-2는 0입니다라는 방정식이 만들어질 거고 만약에 x가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2보다 작은 세상에서는 여기에 x자리에 2보다 작은 걸 집어넣었을 때 얘가 무조건 음수가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처리될 때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처리가 일어나겠죠.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0이다. 뭐 능력은 따로 달려있는 거니까 절대값 처리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요 위에 방정식을 풀어보면 x는 2가 나오고요. 요 아래 방정식을 풀어보면 x는 2가 나오는데 자, 마지막에 요 정답 뭐가 정답일까?는 우리 경우의 수에서 얘기했던 거 잘 생각해봐. 경우의 수에서 케이스를 나눌 때는 항상 그 케이스에 어떤 가정이 깔려 있다면 가정이랑 충돌이 없는 정답만 최종적인 정답으로 채택을 해줘야 돼요. 그치? 우리가 애초에 내가 그래서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항상 적어놓던 영어 단어가 좀 있지. 여기 케이스를 나눌 때 내가 이거 맨날 if 적어뒀던 것 같은데 만약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면 방정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때가 2가 나오는데 그러면 가정이 2 이상이라고 했고 실제로 정답도 2 이상의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가정에 부합하는구나. 얘는 가정과 모순점이 안 생겼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으로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근데 밑에 케이스는 2보다 작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절대값을 처리하면서 풀었는데 실제로 2보다 작지 않은 2라는 값이 나왔으니까 얘는 최종적인 정답에서 탈락을 하게 될 겁니다. 항상 케이스를 나눴다는 건 너희들이 스스로 가정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시작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가정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있으면 마지막 최종 결과에서 걸러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절대값 x-2는 0이라는 이 방정식의 해는 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더 해볼게요. 요거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를 가면서 한번 더 해보고요. 자, 거기 79페이지 보시면
이제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고등 교재에는 그냥 개념 플러스 쪽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가 돼 있고 볼 사람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근해 공식 유도 과정은 다 할 수 있다 전자의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80페이지. 자, 집중 못하고 있는 친구가 지금 체이랑 눈이 잘 안 마주치네. 가보자. 80페이지. 80페이지에 2번 볼게요. 필수예제 1번에 2번. 2번을 보면 이제 고등 과정이니까 뭐 개수에 이렇게 루트가 막 들어가 있고 이런 것도 막 편하게 나온다는 얘기야. 루트 2-1의 x제곱이고 마이너스에 루트의 2 더하기 1만큼의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놈이 나왔어요. 그치?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항상 인수분해예요. 인수분해.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을 쓸 수도 있다. 2차 방정식을 푸시오니까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차이가 생기는 게 중학교 때는 이런 개수 자리에 루트가 들어간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리고 들어간다 했을 때 뭐 인수분해가 쉽게 보이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얘도 마찬가지긴 해. 루트가 다 들어갔지만 고등 문제에서는 이제 이 개수 자리에 루트가 들어가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어떤 문제는 i를 넣기도 합니다. i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수분해를 우리 폭넓게 좀 이용한다고 했을 때 얘도 결국엔 인수분해가 될 거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설마 우리 마음속에 A, B, C라고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근해 공식을 쓰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이런 생각이 좀 깔려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해 공식은 중요도가 떨어진다. 이걸 가지고 푸는 문제는 거의 내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나는 그냥 믿고 가볼게. 어차피 얘는 유리수 개수로 인수분해하는 건 글러먹었어. 더 나가야 돼. 이제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 건데 자, 다행히도 여기가 정수죠. 그러니까 난 얘를 쪼갤 수 있는 게 어차피 해봤자 1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루트 2-1도 그냥 나는 무리수가 껴져 있으면 1하고 루트 2-1 그 자체로 그냥 찢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찢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루트 2-1을 어떤 새로운 두 무리수의 곱으로 분석하는 거는 불가능하겠지. 그렇게 되지 않겠죠. 내가 조합을 잘 생각해 봤을 때요. 아, 이렇게 곱하면은 얘가 안 나오는구나. 여기 x가 빠졌네요. x가 빠졌고 이렇게 곱하는 건 아니고 그럼 이렇게 자리를 한번 바꿔볼까? 여기에 2가 되고 여기가 1이 되는 순간 혹시 되지 않을까?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볼게. 얘가 가운데가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달아주고 한번 더해보자. 그럼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 2 더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제 개수에 루트가 들어가도 근해 공식보다 아마 무리수 범위까지 확대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풀었을 때 인수분해가 거의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상.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그냥 인수분해 한 건 아니에요.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한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 루트 2-1이 x의 개수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루트 2-1만큼의 x에다가 빼기 2가 될 거고요. 첫 번째 괄호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괄호는 밑에 거 1하고 마이너스 1을 읽어주면 되는 거야. 1x 빼기 1이 되겠구나.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 따라서 나는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성공을 했으니까 우리가 앞쪽이 0이 되게끔 하는 그런 x값이 하나의 근이 될 거고요. 뒤쪽 부분이 0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x값이 또 하나의 근이 될 거라서 마무리를 좀 해보자. 여기 앞쪽이 0이 되게 하는 거는 뭐 마이너스 2 넘기고 루트 2 빼기 1로 나눠주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근은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가 될 겁니다. 이 1차 방정식을 그냥 푸는 거죠, 지금.
마이너스 2 이항에서 넘기고요. 루트 2 마이너스 1로 양변 나눠주시면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가 될 건데 얘는 정답으로 쓸 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뭐 해야 돼 우리? 루트 밑에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줘서 정답을 써야겠죠. 유리화를 해줄게요. 그래서 얘는 분모 분자니까 우리 루트 2 더하기 1 여기에다가도 루트 2 더하기 1을 이렇게 곱하면 밑에는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될 거고요. 위에는 뭐 1을 생각 안 하니까 위에만 잘 쓰시면 되겠네요. 2 루트 2 더하기 2 얘는 2 루트 2에 더하기 2가 하나의 근이 된다. 이걸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쪽은 더 쉽죠. 얘는 x 빼기 1이 0이라 는 거니까 또 하나의 근은 x는 1이구나. 따라서 저 2차 방정식의 근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 2개가 나오는구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처음이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유리수 범위가 넘어가면 잘 못하겠다. 무리수 범위나 뭐 어떤 복수수 범위까지 인수분해를 잘 못하겠다 싶은 친구들은 뭐 근해 공식으로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건데 당연히 이 방법으로 풀면 안 되고요. 지금 무리수 범위로 인수분해가 되게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정수 찍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 루트가 나와 있으면 그 자체와 1로 찢어지겠지. 그랬을 때 나오겠지라는 믿음을 좀 갖고 계셔야 돼요. 단순한 분석으로 갈 수 있으니까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번 해보자.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볼게. 근해 공식은 맞는 공식이기 때문에 자, 우리 마음속에 A, B, C 가지고 한번 써볼 거야. 잘 따라와봐. 근해 공식도 다시 한번 외울 겸 x는 2a 분의 1입니다. 그래서 2에다가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2a가 될 거고요. 2a 분의 마이너스 b 그러면 이 b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니까 이거 마이너스만 떼면 되는 거니까 루트 2 더하기 1이겠죠? 이게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요거 통째로의 제곱 즉 요놈의 제곱이 시작될 거예요. 루트 2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a씨다. 4 곱하기 예 곱하기 2니까 8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근해 공식을 쓰면 요거예요. 그치? 이거 정리하면 이거 2개 나옵니다. 실제로. 근데 하고 싶지 않게 생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해볼 건데 자, 근해 공식을 쓸 때 어차피 너희들이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야. 어디가 막힐까? 얘들아 집중하자. 요거 밑에 2 루트 2 마이너스 1이고요. 뭐 얘는 그렇다 쳐요. 얘는 루트 2 더하기 1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하고 요 루트 안쪽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자 살짝 안내를 좀 해볼게요. 요거 제곱하면 2하고 1 나오고 2 루트 2 나올 거니까 3 더하기 2 루트 2예요. 3 더하기 2 루트 2 거기서 8 루트 2 빼고 8 더하니까 요거 11 마이너스 6 루트 2가 나와. 이거 풀면 이거 나와요 실제로. 근데 너희들이 이거 풀 줄 모를걸? 이거 루트 안쪽에 루트가 또 들어가 있어. 이거 이중근호라고 하거든. 이중근호를 푸는 방법 자체가 원래는 고등교육과정에 있었는데 빠졌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런 그 계산을 하지 않게끔 문제를 낸다는 얘기겠지. 이걸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따라서 이 문제는 애초에 근해 공식을 쓰라고 낸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무슨 말이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 개수 자리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너희들 이중분호를 풀 수밖에 없거든. 루트 안쪽에 루트를 또 풀어 제껴야 되는데 안 배운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쓰지 않게끔 내려면 수험생 입장에서 인수분해가 무조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중분호 푸는 방법 혹시 궁금한 친구들 없겠죠? 나중에 궁금한 친구들을 따로 물어보시고 우리는 요거 루트가 들어가 있어도 i가 들어가 있어도 우리가 단순하게 어떤 곱으로 쪼개고 곱으로 쪼개서 무조건 1창의 개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끔 아주 단순한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게끔 출제를 할 거니까 제발 루트나 i에 쫄지 말고 한번 인수분해를 도전해봐라. 그런 얘기네요. 첫 번째 문제.
자, 거기 바로 1번은 풀지 않을게요. 바로 1번은 뭐 중학교 수준의 문제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81페이지 가볼게요. 81페이지 필수예제 2번. 자, 81페이지 필수예제 2번도 풀어볼 건데요. 여기도 우리가 같은 문제입니다. 중학교 수준의 문제랑 똑같다는 걸 느껴보라고 얘는 한번 같이 볼게. 자, 우리 첫 번째 바로 1번 보시면 방정식이 나와 있고 개수의 문자가 들어가 있어요. 개수를 하나 감춰놨다는 얘기지. 근데 한근이 이다. 이거 무슨 유형이냐? 근이 주어진 유형이야. 그럼 뭐 해야 돼, 두 글자? 근이 주어졌으면 뭐 하라고 했죠? 대입이죠. 무조건 대입이죠. 대입을 왜 해야 된다 했어? 근이라는 건 이 등식을 성립시키는, 이 방정식의 등호를 성립시키는 그런 x값의 정체라는 거니까 x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는 순간 우리가 쓸 수 있는 어떤 힌트가 나온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근이 주어지면 일단 대입을 하고 보는 겁니다. 이 대입을 했을 때 결과가 쓰일지 안 쓰일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얻어낼 수 있는 힌트는 최대한 뽑아보는 게 맞겠지. 그래서 4 더하기 2a 더하기 12는 0인 거니까 16 더하기 2a는 0이 되면서 바로 정답이 나와버렸죠. a는 마이너스 8이었구나. 대입을 하는 순간 그냥 a가 바로 나왔고요. 이게 바로 1번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근데 얘 끝이 아니구나. 상수 a의 값과 또 다른 근을 구해보라 했으니까 이제 a는 마이너스 8로 결정이 났으니까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a는 전부 다 마이너스 8로 바꾸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본 방정식은 a가 마이너스 8인 게 밝혀졌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2는 0일 거고요. 또다시 우리는 이제 인수분해도 유리수 범위까지 하지 말고 무리수 범위까지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얘는 뭐 유리수 범위까지만 생각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2하고 6하고 둘 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8이 나오는 거니까 따라서 이 방정식의 근은 2 하나랑 6 하나였다. 근데 얘는 아까 제시를 해준 거니까 나머지 한 근까지 구해보세요라고 한다면 6을 정답으로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 하나는 6이었고요. A는 마이너스 8이었고요. 자, 이게 고등교재에 실려있는 문제인데 어때요? 이런 문제들을 풀 때 마이너 자체가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냥 루트가 좀 나올 수도 있고 뭐 i가 뒤에 가면 이제 개수에 i가 들어가 있는 것도 보겠지만 그런 개수의 어떤 숫자 체계가 좀 확대되었을 뿐 문제 형태는 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바로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더 풀어보자. 얘도 근이 주어진 형태네. 근이 주어진 형태. 그러면 대입을 하다 보면 뭔가 나올 거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 3에 k-1에 x의 제곱에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은 0이라는 방정식에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근데 여기 주인공은 k가 아니라 x인 것도 꼼꼼하게 확인해 줘야 되겠지? 맨 처음에 x에 대한 방정식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근은 x값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따라서 똑같이 근이 주어졌을 땐 무조건 대입합니다. 내가 지금 뭔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더라도 이거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 된다. 그러면 1 빼기 2가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3의 k-1 그 다음에 요건 빼기 2고 더하기 3이랑 합쳐서 볼게. 마이너스 k제곱에다가 빼기 2 더하기 3이니까 그냥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남겨진 저 등식이 이거 무조건 성립하는 참인 등식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K만 남아있는 어떤 등식이 되어버렸으니까 K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다시 K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거 이쁘게 좀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K제곱 다 우변으로 넘겨서 자리를 좀 바꿔볼게요. K제곱에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3K 나올 건데 반대로 넘길 거니까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빼기 3 더하기 1은 빼기 2인데요. 넘기면 플러스 2 지금 그냥 정리한 겁니다. 정리. 그리고 내가 왜 지금 요거를 굳이 오른쪽으로 넘겼어?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로 설정하는 게 다루기 편하니까 우리가 음수보다는 양수가 친숙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k제곱이 있으면 센스껏 전부 다 우변으로 넘기고 자리 바꿔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k 더하기 2는 0이라고 정리하시고 얘가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k 마이너스 1에
k-1은 0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그럼 중등 수준에서도 가능한 거죠. 이거는 계수 조합을 보고. 따라서 k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구나. 자, 근데 봐봐. k는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겠구나. 이 두 개가 다 정답일까? 아니면은 뭔가 하나 벌어질까? 뭘까? 뭐가 벌어질까? 1과 2가 다 정답일지 아닐지 한번 생각을 해봐. 뭐가 벌어져, 다면? 1 왜? 1이 맞아버리면 k-1에 1이 들어가고 훌륭하죠? 아주 훌륭합니다. 뭔 얘기를 하는지 귀에 나머지 친구들도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정규 수업에서부터 중학교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는 않지만서도 내가 강조를 했던 게 있지. 우리 최고차항의 개수인 척하고 있는 요놈에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제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하게 체크해보라고 했었고요. 지금 문제에서 이게 정확하게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와 있었거든. 이게 2차라는 얘기, 요 두 글자 안에 최고차항의 개수인 척하는 요놈이 절대로 0은 아닌다라는 가정 자체가 깔려 있는 거예요. 즉 2차라는 두 글자 안에. 그래서 문제에 거기 2차 방정식에 2차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나서 그거랑 최고차항의 개수인 요놈이랑 링크를 좀 시켜볼래요? 이 2차라는 말이랑 요 최고차항 개수랑 이렇게 연결을 시켜놨을 때 3의 k-1이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거니까 얘를 시작부터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k는 -1은 일단은 절대로 아니야. k는 -1이 아니라는 얘기가 저 2차라는 두 글자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k는 -1이 아니고 1이 아니죠. 1이 아니야라는 말이 들어있었던 거니까 우리가 이 전제 조건을 깔고 문제를 풀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k가 1, 2가 나왔는데 애초에 이게 2차 방정식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0이 안 되려면 k는 1이 되면 안 되는 거니까 최종적인 정답에서 얘는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탈락하고요. 2만 정답으로 살아남게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k 값을 구하고요. 다른 놈도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k 값을 밝혀냈으니까 저 방정식의 원래 모습이 뭐였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쓸 수가 있겠죠. k 자리에 2를 다시 집어넣어 보시면 얘는 3 곱하기 1이니까 3x 제곱일 거고 얘는 3x 제곱일 거고 더하기 2x일 거고요. 마이너스 4 더하기 3이니까 빼기 1은 0이 되면서 얘도 일단 인수분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고 한번 봤을 때 되나요? 안 되나요? 되네요. 3하고 1하고 여기다가 1 주고 여기다가 빼기 1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더하기 3 빼기 1 해서 플러스 2 만들어지는 거니까 따라서 x는 3분의 1 하나랑 마이너스 1이 나오겠구나. 근데 처음에 제시됐던 근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또 다른 한 근은 3분의 1이겠구나. 그래서 k는 2고요. 또 다른 한 근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필수예제 2번이었습니다. 이 문제 자체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유형이죠. 그리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이 유형들은 중학교 시험에도 나오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혹시 특강에 동기부여가 없다면 내가 중학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2차 방정식, 2차 함수 부분은 여기서도 꼼꼼히 공부하면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 만약에 동기부여가 좀 필요한 친구들은 내가 당장 이제 한 달 뒤, 두 달 뒤에 볼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대신에 조금 더 단순하게 나오긴 하겠지, 중등 문제는. 자, 다음 페이지로 가서 필수 예제 3번에 절대값 한번 풀어볼게요. 절대값. 아까 배웠던 기본적인 절대값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고 자 꼼꼼하게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한번 봅시다. 자, 한번 1번하고 2번을 다 풀어볼 건데 살짝 긴장 좀 하시고 필수 예제 3번 절대값이 들어간 거 우리가 처음 다루는 거니까 여기서 좀 익혀야 돼요. 이 두 개만 확실하게 봐도 기본적인 이해는 다 끝날 겁니다. 자, 첫 번째 x제곱에 더하기 3의 절대값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근데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 빼고 나머지는 다 이제 하나의 식의 형태로 확정이 나 있으니까 저 절대값만 벗겨주면 되는 건데 절대값을 벗길 때는
항상 어쩔 수 없이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케이스를 나누는 방법을 나는 제로값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지. 자, 이 절대값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 x입니다. x. 요 x를 0으로 만드는 값을 우리가 의사소통을 위해서 그냥 제로값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지? 0이에요. 0. 이게 제로값입니다. 그러면 나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눠야 되는구나. 첫 번째, 요 수직선을 그려볼게. 항상 제로값이 파악이 되면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 잘 판단이 안 된다면 이런 그림을 그려보세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얘를 경계로 해서 두 가지 세상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야. 좀 길게 그려볼까? 이렇게 0보다 작다면 0 이상이라면 항상 0도 어딘가에는 넣어줘야 되는 거니까 나는 크거나 같은 쪽에다가 드물을 좀 집어넣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는 x라는 게 만약에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저 식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두 번째 케이스, 이 x라는 게 제로값인 0보다 만약에 작다면 어떻게 식이 처리가 될까요? 이렇게 가정을 두 개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가정 하에서는 이제 x값에다가 0 이상만 집어넣을 거란 얘기니까 이 절대값 안쪽은 항상 0 이상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거를 그대로 뽑아내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x제곱에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이 절대값이 처리가 된 방정식이 확정이 났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얘 인수분해가 되네요. 인수분해는 항상 체크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방정식, 첫 번째 가정하에 그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4하고 1이 나오는 건데 또 여기서 걸러지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체크하는 거. 케이스, 가정을 나누고 갔으니까 이 가정하에 정답이 나왔을 때 가정에 부합하는 것만 진짜 정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x가 0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내가 멋대로 절대값을 이렇게 처리했는데 근데 그놈의 값이 마이너스 4랑 1이 나왔다는 건 이 마이너스 4는 모순이라는 얘기죠. 0 이상이라고 가정했는데 마이너스 4가 나왔어? 얘는 정답이 아니야. 1만 정답이 되겠구나. 항상 이 패턴이에요. 절대값을 푸는 건. 그 다음에 두 번째,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한다면 난 여기에다가 항상 0보다 작은 것만 집어넣을 거야 라고 가정하는 거니까 이 절대값이 풀릴 때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서 나오겠죠? x가 마이너스 x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이렇게 풀릴 겁니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되네요. 1하고 마이너스 4를 줬을 때 우리 마이너스 4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1하고 4 두 개가 나올 건데 마찬가지로 0보다 작다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가 나온 거니까 이 4라는 값은 가정에 부합하지 않죠. 모순입니다. 모순. 민주 아직 아직 안 왔어요. 네. 얘는 모순이고요. 요 마이너스 1만 정답에 들어가겠죠. 근데 민주 왜 안 오는 거야? 연락을 안.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온다고 그 50분에 머리 묶고 온다고 했는데. 근데 지금 1시간이 넘었는데 2시간이 돼가는데 안 올리고. 근데 제가 2시 5분에 보낸 것도 일기내었어요. 연락. 이건 대답을 안 해요. 대단히 납치하게 쓸 리는 없네. 걱정이 되네. 아 진짜로 진심으로 걱정이 되는데 연락 좀 해봐야겠다. 자 일단 이거 좀 마무리합시다. 그래서 결국 이 바로 1번의 정답은 뭡니까? 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의 근은 1하고 마이너스 1 둘 다 정답이야? 아니면 얘만 정답이야? 얘만 정답이야? 뭐야? 둘 다야. 이것도 경우의 수 관점을 생각해야 돼. 우리가 케이스를 나눴으니까 이 정답하고 이 정답은 열거의 개념인 거예요. 얘랑 얘가 정답이 다 열거가 되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수식을 해주시면 얘도 맞고요, 얘도 맞고요. 이렇게 되겠죠. 아, 이 2차 방정식의 답은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1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풀이가 있지만 그거는 우리 특강 시간에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절대값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푸는 것만 해도 충분한 거니까 우리 2번으로 다시 한 번 더 연습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에 서유리가 한번 대답을 해보자.
자, x제곱 더하기 절대값의 x-3은 9다. 자, 이 방정식 절대값이 낀 게 있어요. 그러면 제로값을 찾아줘야 되겠죠? 제로값 얼마입니까? 눈이 안 보이네요. 제로값이 얼마입니까? 절대값 안쪽에 있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값 얼마지 얘들아? 3이에요. 그렇죠? 아, 얘는 제로값이 3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 3을 경계로 해서 분석의 영역이 두 가지로 나눠지겠구나.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지겠구나. 따라서 첫 번째 가정. 아까 내가 왜 이 제로값을 가지고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3보다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양음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가 양수, 음수 그 사이에 껴있는 경계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x가 3 이상일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x가 3보다 작을 때, 여기에 등호를 집어넣는 이유는 3도 어딘가에서 한 번은 분석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관습적으로 보통 큰 쪽에다가 등호를 끼워 넣어요. 그냥 나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첫 번째 가정하에서는 여기가 항상 0 이상이 되는 것만 생각한다는 얘기니까 x제곱의 절대값이 그냥 그대로 풀릴 거예요. x-3으로 풀릴 거고요. 요 9도 왼쪽으로 넘길게. -9는 0이다. 따라서 이걸 더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 더하기 x-12는 0이 되면서 얘는 4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다. 따라서 첫 번째 방정식에는 -4하고 3이 되는 거니까 -4하고 3 중에서 또 탈락하는 놈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러면 누가 탈락합니까? 우리 아림씨. -4 말하는 거야? 그죠? x가 3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면서 풀었는데 3보다 작은 놈이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얘는 가정에 부합하지 않고요. 얘가 정답이 되겠구나. 자, 두 번째 케이스. x가 만약에 3보다 작다면 절대값이 부호를 반대로 바꾸면서 처리가 될 거니까요. 얘는 -x 플러스 3 이렇게 튀어나갈 거고 9 좌변으로 이항하시면 -9는 0이 된다. 따라서 얘는 x제곱에 -x에 -6은 0이 되는 거고 2하고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2하고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 그런데 3은 3보다 작지 않으니까요. 얘는 가정 때문에 탈락하고요. 얘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최종적인 정답. 이 절대값을 포함한 2차 방정식의 해는 3하고 -2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 되겠죠? 두 문제가 패턴은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풀이인 거지만 제로값이 여기에선 0이었고 여기선 제로값이 3이었다.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항상 절대값 안쪽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으면 그 식을 0으로 만드는 제로값을 먼저 찾고 그 제로값을 경계로 영역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나눈 다음에 절대값을 처리하고 각각의 정답에서 이 가정과 부합하는 것들만 살려가면서 정답을 내는 거겠죠.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83페이지에 가우스 있는데요. 가우스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우스는 교육과정에서 좀 제외가 되는데 여기도 혹시 몰라서 가우스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 근데 얘는 일단은 좀 제끼고 하지 않을게요. 가우스 들어간 문제도 이 가우스가 뭐냐면 이게 뭔지는 알아야지 숙제에서 너희들이 걸을 수 있잖아. 이렇게 생긴 기호를 보면 이렇게 어떤 문자에 이 대괄호 표시지? 대괄호 표시가 돼 있고 얘 가우스 x라고 읽어요. 근데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이 x를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 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 괄호 안쪽에 2.3이 써져 있다. 2.3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 얼마일까? 2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너희들 기억날 거야.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했던 거 기억나지? 우리 루트 파트에서. 그거에서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가우스 2.3은
2.3의 정수 부분을 얘기하세요. 이런 기분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중학교 내용 복습을 위해서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3.1 가우스 마이너스 3.1 얼마일까? 마이너스 3.1의 정수 부분은 얼마일까요? 얼마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4야. 이거 내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 우리 정수 부분 소수 부분 할 때도 음수가 나오면 얘를 넘지 않는 거. 내가 막 이렇게 나무 판자까지 들어가면서 구멍까지 뚫어가면서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3이라는 구멍이 있으면 너희들이 마이너스 3.1이라는 공은 여기다가 떨어뜨릴 거 아니니? 어디로 들어갈까? 여기로 들어가겠죠.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마이너스 4인 거고 이게 결국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정수분을 얘기하서랑 똑같은 개념인 거지. 근데 이걸 내가 지금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이런 숫자의 결과값을 찾아내는 게 문제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가우스 안쪽에 식이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데 그럼 이 케이스를 다 나눠줘야 돼. x가 2 이상이면서 3 미만일 때 3 이상이면서 4 미만일 때 4 이상이면서 5 미만일 때 이런 식으로 할 때 케이스를 다 넣어주면 얘 처리하는 이 결과값이 다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정에서는 좀 배울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가우스는 제끼겠습니다.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은 일단은 공부하지 않을게요. 뭐 관심 있는 분들은 83페이지를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의미는. 그래서 우리가 숙제 낼 때 이런 거 있으면 가우스 어떤 식, 가우스 안쪽에 어떤 식이 들어가 있다. 이 문제는 그냥 풀지 마시고 넘기세요. 의미는 정수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충분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갈게요. 84페이지요. 84페이지. 몇 시니 혹시? 몇 시야? 4시. 4시야? 잠깐 쉬었다 하자. 몇 시니까? 84페이지 넣고 서율이 전화. 아, 서율이 된다. 민준 전화 한번 해봐.